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제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구문에서 6번부터 10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올린 자료 받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한 5문장씩 나가는 걸로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밑줄쳐놓은 부분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표시해 놓은 곳이고요. 여러분 교재는 없는데 단어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보충 설명할 것들 따로 옆에 적어놨습니다. 6번 문장, 자, 충분히 읽어보셨나요? 밑에 단어 보시면은 the majority of라고 하면은 묶어서 그냥 대다수의라고 말하고요. 여기에 이제 minority가 들어가면 소수겠죠. 그 다음 organization, 조직, paradigm. 뭐 사전적으로는 범례, 모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잘 안 쓰는 말이죠. 좀 쉽게 말하면은 framework랑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닌데 framework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이론적 틀, 이론의 틀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만약에 이제 법례란 말이 그대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educate, ed 붙였으니까 교육받은. 룰이란 단어 조심하시라고 밑줄 쳐놨는데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명사를 알고 있던 것 또는 동사를 알고 있던 것은 그냥 명사나 동사로 보이죠, 처음에는. 하지만 단어의 품사는 자리가 정하는 겁니다. 원래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읽으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여러 개의 뜻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그게 해석에서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모든 단어의 품사는 누가 정한다? 이게 자리가 정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쓰였느냐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도 당연히 언어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품사가 변화가 많아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clude하고 exclude의 변형인데요. exclusion이라고 하면 포함이고 exclusivity, 배타성이란 말인데 이거는 옆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문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 길다 싶으면은 끊어 읽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끊으면 돼요? 첫 번째는 새로운 주어 동사 앞에서 끊고, 두 번째는 관계사나 종속 접속사 앞에서 끊고, 세 번째는 투부정사나 분사구문 앞에 끊고, 네 번째는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뭐 기타 문장 끊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다음은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만 끊는 거죠. 또는 묶는 경우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죠. 묶는 것은 주로 명사 그러니까 절이나 구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 세 가지가 있고 구라고 부르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원래대로 하면은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 나누면은 명사구, 형용사구, 그리고 부사구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 특히 이제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개의 단어로 하나의 품사를 만든 것이죠. 그 중에서 명사절은 1강에서 이제 O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대절이나 왓절, 웨더절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들어가는 덩어리가 됩니다. 형용사절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형용사절은 관계사절밖에 없습니다. 선행 명사를 꾸미는 관계사절을 생각하면 되고요. 부사절도 역시 O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서 꾸미는 말이죠. 보통 선생님은 명사절은 이렇게 꺽쇠 가로로 묶고요.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면 끊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얘네들은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되는 건데 뭐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보통 명사구는 선생님이 역시 필요할 경우에만 꺽쇠 가로로 묶어서 표시하고요. 형용사구나 부사구는 대략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가로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장 분석할 때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 돌아가서 만약에 이 문장이 지금 6번이 길다 싶으시면은 차근차근히 잘라가시면 돼요. 무엇을 자를까요? The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are. 딱 보니까 동사가 are요. 그럼 주어가 좀 길어. 만약에 나는 그냥 보인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기 만약에 읽을 때마다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명사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자, 그 다음에 관계사 수식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로치면 되죠. 선생님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하고 수업하다 보면은 분명히 수식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가로를 열기는 해. 그런데 어디까지 이제 닿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거는 정해진 공식은 사실 없어요. 없고 문장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쭉 읽으면서 일단 주어하고 동사가 관계사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 뒤에 만약에 목적어나 보어가 붙으면 거기까지 다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면 수식어까지 가로가 끝나겠죠. 근데 그거는 매번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볼까요? In which one person 주어겠죠? 그 다음에 어차피 하이픈 사이에 있는 말은 부연설명이니까 없다고 치면 make가 동사겠죠? All the decisions and their decisions 주어고 룰이 동사잖아요? 그러면 가로가 여기서 끝나는 거지 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나왔죠? Their decisions rul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조심하시고요. With little discussion or inclusion of others 그 다음에 자 분사구문 앞에서는 끊으면 되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갈 때까지만 끊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어요. Result in exclusivity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대다수의 지도자들, 조직들 그리고 가족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무슨 언어예요? 낡은 패러다임에. 낡은 법리에. 법리 준비성어죠. 낡은 틀에.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어떻게 해서 건다고 그랬습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다시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바로 가야죠. 한 사람이 makes all the decisions 모든 결정을 make.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무조건 만들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하고 어울릴 때는 그냥 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 더 어울릴 때가 있죠. 모든 결정을 한 사람이 하는 패러다임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반적으로는 the 더 플러스 형용사. 다시 뭐라고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그냥 뭐뭐 사람이겠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부유한 그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는 낡은 패러다임의 언어를 쓴대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죠. 그들의 결정은 룰 지배한다. with 이때 with는 뭐뭐를 가지고 일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만 외우면 안 돼요. 중요한 건 little이죠. little discussion or inclusion of others. 그러면 이거는 약간의 포함, 약간의 토론, 작은 토론 이렇게 읽어요?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하죠. 옆에 따로 이제 정리하겠지만은 little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건 부정이구나 라는 게 확 떠올라야 됩니다. 떠오를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토론이 없이 다시 거의 토론 없이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포함이 거의 없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g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컴마 다음에 ing는 그리고 뭐뭐하다 아니면 뭐뭐 하면서 여기서는 그리고 뭐한다 result in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갈게요. 뭐예요? 초래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결과 나오고요. from이면 원인 나온다고 그랬죠. 배타성을 초래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초래한다 배타성을 둘 중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남들을 배타시키는 자 그런 낡은 패러다임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해되시죠? 자 봅시다. few가 있고 little이 있고 a few가 있고 a little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오셨을 거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few, littl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부정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먼저 few나 a few는 셀 수 있는 경우에 쓰죠. a few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few가 들어가는 애들은 셀 수 있는 경우에 쓰는 거고요. 반대로 little은 셀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것이죠. 물론 little은 모두 있어요. 작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거 말고 지금 중요한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few나 a few, 그러니까 few 계열은 주로 뭘로 쓰이냐면은 형용사로 쓰이거나 또는 대명사로 쓰여요. a few도 마찬가지겠죠? 대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little은 형용사로도 쓰이지만은 또 대명사로도 쓰이지만은 뭐로도 쓰이냐면은 부사로도 쓰입니다. 이 부사로 쓰이는 것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어가 없는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부정의 뜻이다. 거의 없는 이거고요. 어가 들어가면은 긍정으로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이죠.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클루드로 끝나는 단어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conclude, 보통 결론 내리다라고 많이 외우는데 끝내다라는 뜻도 많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고요. include는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 포함하는 거고요. ex는 방향이 바깥으로 옵니다. 방향. 그래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제외하다, 배제하다예요. 자, 여기 exclude는 파생어도 중요합니다. exclusive가 있고요. exclusively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exclude의 뜻이 그대로 있겠죠. exclusive는 독점적인 또는 배타적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혼자 독점하면 남들을 배타시키는 거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ly 독해하다가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원래는 배타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라는 뜻이 있는데 대부분은 전적으로, 즉 only의 뜻으로 훨씬 많이 써요.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뭘로 쓰인다고요? 주로 전적으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잘 안 보이네. 이걸로 많이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 실력 강상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preclud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preclude는 exclude랑 좀 비슷한 배제하다도 있는데 방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죠.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기본 단어입니다. 됐나요? 7번 문장 봅시다. 단어 보시면은 encourage, encourage가 용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make, en이 접두사로 나오면은 만드는 거예요. 용기를 만들어주는 게 보통 격려하다, 여기서는 이제 장려, 권고하다. active, 적극적인이죠. 좀 이따가 옆에서 따라 보고요. interact, act하고 inter가 만나서 inter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서로 간에 이라는 뜻입니다. inter는 between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act하는 거, 상호작용하다. working memory, 말 그대로 작동하는 기억. process, 이게 동사로 쓰일 때도 기억해야 돼요. 명사로는 보통 과정이라고 외우잖아요. 동사로 쓰일 때 처리하다 또는 가공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devote의 수동태인 be devoted to 역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디에 전념하다 또는 몰두하다. 보통 이제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고 많이 외우죠. advanced, 이미 발전된 고도의. 그 다음에 cognitive 많이 나오죠. 인지, functioning, 기능이죠. 요거는 외울 필요 없는데 frontal lobe래요. 전두엽이랍니다. Willis has written that. 대절이죠. 그 다음에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 allows. 자, 동사가 보이는 순간 앞에가 주어구나. 그죠? 정확하게는 encouraging 동명사 주어고 allows가 동사죠. 뭔가 길다 싶으면 뭐부터 찾으면 쉬워요? 동사부터 찾으면 쉬워요. 동사 모양은 대개는 티가 나기 때문에. student to interact with the new information.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니까 한번 잘라보는 거고요. 만약에 앞에서 지금 이 encouraging부터 information이 너무 길다 싶으신 경우에는 자르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투부정사 앞에서 자른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보이는 친구들은 그냥 가면 되고요. 자, 분사구문 moving it beyond the working memory to be processed in the frontal lobe. 그 다음에 관계사 앞에 친절하게 컴마도 돼 있죠. which is devoted to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 윌리스는 썼습니다. 현재 완료는 그냥 했다고 하면 돼요. 그 다음 접속사 that 플러스 주어동사니까 주어가 동사했다는 것을 썼다 라고 썼다. 됐죠? 자, 장려하는 것. 액티브, 활동적인, 적극적인, 여기서는 적극적인 발견. 어디서? 교실에서. 교실에서 적극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것이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누구누구를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학생들이 to interact with 무엇과 상호작용하도록 허락을 해요? 새로운 정보와. 자, 그 다음에 동사 끝나고 ing니까 그리고 뭐뭐하다, 뭐뭐하면서. 그리고 이동시킵니다.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새로운 정보겠죠. beyond 뭐예요? 뭐뭐 너머로 이거죠.
너머로, 너머에 라고 하죠. 많이 나오죠. 뭐 너머로요? 작동기억 너머로. 작동기억을 넘어서도록.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여기 뭐뭐 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목적이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수동태니까 뭐뭐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어디로? 전두엽에서 그 정보가 처리되도록 보내는 거래요. 컴마다 위치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be devoted to 뭐예요? 어디 어디에 전념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고도화된 인지 기능 거기에 전념하는 그게 누구예요? 전두엽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뭡니까? 항상 어떤 문장이든 어떤 글이든 핵심 소재 그리고 주장하는 바 이걸 못 찾으면 글을 못 읽은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발견하도록 학생들에게 권장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마주쳤을 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중요한 표현들 볼까요? act가 들어가는 단어 시리즈인데요. active, 활동적인 말고 모두 외워야 돼요. 적극적인도 외우셔야 되고요. 반대말이 inactive죠. active의 반대니까 활동하지 않는도 있고요. 소극적인도 있죠.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보통 학교 시험에서 active의 반대말로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passive죠. passive 뭡니까 여러분? 네, 소극적인, 수동적인 내지 소극적인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모르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en 붙는 enact가 있습니다. en은 아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enact는 법률을 제정하다는 말입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 다음에 interact죠. 서로 간에 act하는 거 상호작용하다도 있지만 만약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일일 때는 상호작용 어색하니까 교류하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transact, 접두사에 trans가 붙으면은 어느 한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예요. 이동. 네,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업을 처리하다 내지는 서로 간에 돈 거래하는 것 이런 거고요. counteract. counter라는 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치는 걸 counter라는 걸로 접두사 붙입니다. 그래서 작용의 반대인 반작용하다 또는 여기도 많이 나오죠. 상쇄시키다, 중화시키다. 상쇄시키다, 중화시키다라고 외우시면 좋고요. devote oneself to, 자, 아까 옆에서는 be devoted to라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에 devote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을 devote하다 어디에 라고 써도 똑같아요. 전념하다, 헌신하다입니다. 같은 말로는 commit oneself to, dedicate oneself to, apply oneself to 그러면 전부 다 어디에 전념, 헌신하다예요. 이게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는 to는 전부 다 전치사예요.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쓸까요? 동명사를 쓸까요? 예, 이때 to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투부정사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죠. 8번 문장 볼게요. 자, 단어 보면은 constant, 끊임없는, 계속적인. inadequate, 중간에 adequate가 충분한 거고 in 붙어서 불충분, 부적절. advertising, 광고, contribute to. 네, to가 붙으면 어디에 기여하다라고 많이 외우지만 사실은 원인이 되다라는 뜻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instant, 즉각적인, material, 물질도 되고 또 뭐도 있어요. 물질도 되고 자료란 뜻도 있고 재료란 뜻도 있죠. 그리고 또 형용사로도 물질적인이라는 뜻도 아시면 좋고요. possession, possess가 소유하다고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뭐 fixated도 보시면 이런 뜻이고요. gratification, 사실은 이런 것도 필수 단어들이죠. 각주에 달아주지 않아도. 자, 읽어보시면은 The constant feelings of inadequateness created by advertising have been suggested. 자, 동사가 뭔지 빨리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o contribute children becoming fixated with instant gratification and the beliefs that material possessions are important. 문장의 동사가 뭐죠,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는 created예요, 아니 have예요, contribute예요, becoming이에요, fixated예요. 막 비슷한 거 다 아니죠. 이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겠죠. 동사 여러 개일 리가 없죠. 바로 have로 시작한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 created는요, 이게 바로 과거분사 수식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게 안 보인다 싶으시면은 지금 고2 문장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뭐 기본적인 문장이야 볼 수 있겠지만은 feelings가 주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죠. 과거분사 수식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이런 식으로 주어가 누군지 찾을 때 수식어 가로치면서 묶으셔야 되고요. 선생님 너무 길어요. 잘라주세요. 사실 제가 잘라드리면 안 되는데 투부정사 앞에 자르고요. 그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부터 한 번에 자르고 마지막에 대절이 belief와 동격으로 수식어 취급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계속적인 느낌. 뭐의 느낌? 부적절, 불충분의 느낌. 근데 그 불충분의 느낌은 만들어진 무엇에 의해서? 광고에 의해서. 우리말로는 거꾸로 읽겠죠?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계속적인 느낌은 그 다음에 have been suggested 제안되었다. 투부정사 제일 많은 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contribute to children becoming. 자 여기는 둘 중에 하나죠? 아 현재 분사구나. 아니 동명사인가? 보통은 현재 분사로 많이 읽어요. 뭐라고 하면 돼? contribute, fixate가 집착하니까 집착하게 되는 아이들. 보통 그렇게 읽죠. 집착하게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원인이 되다. 여러분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여기서는 동명사가 맞아요. 그러면 동명사가 맞아요. 꾸미는 걸로 그냥 하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개빡 그 시간 압박 느끼는 상황에서는 내용 이해가 된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상관은. 그러나 메시지 전달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뭐뭇의 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에 되도록? 아이들이 집착하게 되는 것, 그 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거죠. with, 이때 with는 뭐뭐에 집착하는 거죠. 계속적인 만족이나 또는 믿음. 이거를 그냥 gratification과 belief를 거기에라고 읽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contribute to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볼게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물질적인 소유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믿음. 그 믿음에 오히려 더 원인이 되는 거다. 자 읽어봤고요. 살짝 이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 하니까 좀 이상하죠? 지난번에 한번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에는 목적, 결과, 원인, 근거, 조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살짝 조건보다 아니 결과가 어울리죠. 제한되었다. 그래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원인이 된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판단하는 거죠. 정해진 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고에서 계속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라는 광고의 메시지를 보면은 첫 번째 그 결과가 뭐냐면 아이들의 집착이 심해지는 거. 두 번째는 아 뭔가를 소유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보면 자꾸 가지고 싶잖아요. 그건 어른이고 마찬가지죠. 자 이제 옆에 보시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현재 분사인지 전치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명사인지 예, 가끔 이게 좀 뭐랄까요 최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은 혹은 지금 현재 최상위권이라면은 이런 게 구분이 되면 좋죠. 역할의 차이가 있죠.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미잖아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명사. 근데 동명사는 선생님 명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가 동명사의 의미상조인 경우에요. 동명사에도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를 붙입니다. 투부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할 때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그럼 전치사는 왜 썼냐면은 이렇게 같이 나올 때 지금 헷갈리니까 판단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사 안 쓰잖아요. 동명사 쓰잖아요. 투부정사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의미상조가 그냥 끼어 들어간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 다시 보면은 아이들이 집착하게 되는 것, 그 집착에 더 기름을 붓는 것 이거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집착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게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동작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ontribute 하고 유사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들까지.
일단 contribute은 to를 붙일 때하고 안 붙일 때가 달라요. contribute 그냥 타동사를 쓰면 뭐뭐를 기부하다, 기고하다. 기고라는 건 신문에 글을 실는 것이죠. to를 붙일 때가 어디에 공헌하다 또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distribute 이건 분배하다 나눠주는 거죠. 분배도 있고 배포도 있고 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 A to B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뜻은 지금 여기는 내가 다 적을 수 없어서 그냥 하나만 적었는데 A를 B 때문이라고 여기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뜻이지만 그건 무조건 잘못을 따질 때만 쓰느냐 그건 아니고 A를 B의 것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꼭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게 ascribe A to B 똑같아요. 자, 근데 제가 뭘 적어놨습니까? 수동태로 바뀌는 걸 적어놨어요. 이거는 수동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A, B attributed to B면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A를 B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은 B가 사람이고 A가 어떤 행동이나 결과겠죠. 뭐 꼭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A가 행동이고 B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A는 B 때문이다. 그럼 얘도 똑같죠? A는 B 때문이다. 하나 더. OA to B라는 말. O는 빚을 지다, 신세 지다라는 뜻이잖아요. A를 B에게 신세를 지는 거예요. 즉 B가 사람이면 A가 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꼭 돈만 쓰는 건 아닌데 수동태로 바뀌면 A가 주어가 되고 O 된다 B에게. 이 세 개는 모두 다 이 수동태 있잖아요. 수동태. 이 수동태들은 가장 대표적인 뜻은 A는 B 때문이다. 아니면은 덕분이다. 꼭 나쁜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A는 B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수동태로 바뀌어도 매끄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expressive 이런 게 아는 것 같은데 우리말 옮기기 쉽지가 않은 그렇다고 수능에서 꼭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요. 표현적인이라고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미가 담긴이라고 읽으면 좀 더 좋은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dimension 여러분 이제 3D, 4D 이럴 때 3D라고 말하잖아요. 그 디멘션이 몇 차원일 때 3차원이죠. 근데 이거 차원만 외우면 안 되고요. 디멘션 차원도 있고 치수란 뜻도 있고 규모란 뜻도 있죠.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요. taxation은 tax가 세금이잖아요. 세금 매기는 거 과세죠. fairness, 네, fair 아시죠? 공정성, moral, 도덕적인, worthy가 가치가 있는, of가 들어가면 뭐뭐의 가치가 있는, honor, 영광, 명예, recognition, 인정, 그 다음에 discourage, courage가 용기고 dis는 뭔가 부정이니까 용기를 없앤 거. 여기는 억제하다라고 해서 달아놨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낙담시키다죠. 자, 문장 보시면은 The expressive dimension of taxation 그 다음에 동사 나왔죠? goes beyond debates about fairness to 여러분 이 to 어떻게 읽으셨나요? The moral judgment societies make 갑자기 동사가 나오네. about which activities are worthy of honor and recognition and which 선행사가 없는데 ones should be discouraged.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구문 실력이 완성되지 못한 친구라면은 이런 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끊었던 데에서 끊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의미가 담긴 차원, 과세의. 그러니까 세금 매긴다는 것에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측면은 차원은. 그 다음에 beyond, go beyond 뭐를 넘어서요? 토론을. 뭐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토론을 넘어갑니다. 그럼 이 to가 뭘까요? go to죠. 뭐뭐를 넘어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해되시죠? 많이 보시는 게 from A to B죠. from A to B면 A에서 B로 라고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럼 B로 가는 거죠. 여기는 beyond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럼 왜 컴마는 왜 찍어요? 이 컴마에 대한 질문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컴마를 정말 안 해요. 쉼표. 근데 영어나 중국어 보면 컴마 어마어마하게 찍잖아요. 그 우리말하고 약간 다른데
컴마는 사실 쓰고 싶은 사람이 필자가 마음대로 찍어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to 앞에 컴마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글을 쓰는 사람이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쯤에서 한번 끊어줄게 하는 것뿐이죠. 컴마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자, 도덕적 판단으로 간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왜 동사가 나오느냐, 이런 게 바로 기초예요.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어. 주어 동사가 꾸미는 거야. 이게 떠올랐다면 공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하는, 아까 말했죠? 만들다 말고 하다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가 하는 도덕적 판단, 그거로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which가 이때는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의문 형용사라는 이 세 개가 있어요. which도 의문사가 있잖아. 관계사만 떠올리면 안 되거든요. 뜻이 뭐냐면 어떤이라는 뜻이죠. 뭐라고 하면 돼? 어떤 활동이 명예와 인정의 가치가 있는지. 왜서 이미 있는지 붙였네요. OT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의문사로 시작하면 그때 하는지 붙이면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라는 걸 이렇게 명사절 하나, 명사절 두 개 할 수 있죠?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들이. 됐죠? 어떤 것들이. 이때 것들은 원제는 activities의 대명사죠. should be discouraged. 네, 이런 어떤 활동은 억제돼야 되고 어떤 활동은 뭐 권장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대명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럼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납세.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그 납세의 어떤 의미는 뭐냐? 공정성에 대한 토론을 뛰어넘어요. 그 말은 공정성에 대한 토론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 이상으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그 이상으로 도덕적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도덕적 판단은 사회가 내리는 판단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활동은 괜찮은 거고, 두 번째 어떤 활동은 억제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사회나 정부에서 뭐 어떤 활동은 권장하고 어떤 활동은 억제한다고 그럴 때 바로 그거를 세금을 가지고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는데, 글쎄 뭐랄까요?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에 교통법이 적용이 되죠. 헬멧 안 쓰거나 뭐 2명 이상 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헬멧을 안 쓰면은 벌금이 얼마죠? 뭐 3만 원, 4만 원 하지 않나요? 헬멧을 써야 되냐? 네, 써야 된다라는 거를 권장하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은 세금 매겨서 도덕적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됐나요? 옆에 보시면은 의문 형용사는 what, which, whose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what과 which는 해석은 똑같아요. 어떤 명사라고 하든지 뭐 무수 명사라고 하시면 되고요. whose는 누구의 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ress가 들어가는 표현들, 아까 expressive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자, press는 여러분이 뭐 느낌 아시죠? 누르다. 근데 이게 그냥 손으로 누르다 말고 정신적으로 누르는, 압박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명사를 쓸 때는 언론, 인쇄. 원래는 인쇄에서 언론이 나온 건데 언론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express는 많이 보시는 게 표현하다. 이거 말고 급행이라는 뜻도 있고요. impressive는 어디 안에다가 프레스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인상이나 감동을 주다. depressive, D이라는 접두사는 down입니다. 아래로 내리는 것. 그 프레스 느낌을 줘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하게 하다. 하나 더 있죠? 불경기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depress를 대문자 depression 명사로 바꾸면 불경기, 경기 침체, 대공황 이럴 때 쓰고요. suppress, oppress, repress는 전부 다 누르다인데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죠. 일단은 똑같이 억압하다, 누르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suppress와 repress는 억제가 들어가고요. oppress는 그냥 막 괴롭히는 느낌으로 짓누르는 거여서 여기만 좀 다르고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컴프레스는 중요도는 아닌데요. 컴프레스는 그냥 그 단어가 생긴 거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프레스가 누르는 거고 컴은 모이는 느낌. 그래서 압축이라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정리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장 봅시다. For now. 이대로 읽으면 되고요. attend to가 붙으면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옆에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릴 거고요. If you did not study as hard as you should have or wanted. 그리고 except. 네, 여기 이제 명령문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선생님 앞에 길어요. 그러면 as에서 두 번째 as에서 자르시면 돼요. 보통 as에서 자라 그러면 여기다 자르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as가 접속사거든요. Except that as beyond your control for now. 그리고 새로운 동사 접속사니까 끊고 and attend to the task of doing the best you can. 자, 볼까요? 자, 만약에 당신이 공부를 하지 않아. 열심히. 왜 as는 해석 안 해요? 보통 여러분이 as 그럼 뭐라고 알고 있어요? 뒤에 거만큼 뭐뭐하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앞에 as를 해석을 안 하죠. 안 해도 되긴 돼요. 자, 그 다음 you should have. 네가 가져야 하는 것만큼? 아니죠. 이때 should have는 가지다가 아니에요. 선생님 뭔데요 그러면? have, pp. have하면 pp 많이 쓰잖아요. 여기는 공부하다가 생략이 된 건데 have 다음에 pp니까 studied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모르면 안 돼요. 뭐예요? 뭐뭐 했어야 한다. 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한 거. 당신이 공부했어야 되는 만큼 하지 않은 거고요. 또는 want to 다음에도 study가 생략됐죠. 원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받아들여라.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아니고요. 이때 that은 그냥 대명사죠. 그것을 이거예요. 네가 공부 안 했다는 것을. 그 다음에 as. 여기서 as는 전치사예요. 뭐뭐로써라는. 자, 뭘로써? Beyond your control for now. 지금 당장으로서는 너의 통제를 벗어난, 넘어선 것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attend to 뭐에 주의를 기울여라?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of ing.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동격이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You can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that you can이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만큼 또는 원하는 만큼 공부 안 하면 그 공부 안 한 거를 내 통제를 벗어났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얘기죠 뭐. 자, 그러면 as가 왜 두 개냐? 앞에 거 as는 해석을 안 했네. 근데 이 앞에 거 as는 일단 부사예요. 그리고 옆으로 봅시다. as란 단어는 접속사, 전치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부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치사 할 때는 뭐뭐로써라는 뜻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가끔은 이제 뭐만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로써 하나고요. 접속사 할 때가 되게 많죠. 접속사 할 때는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그러니까 조건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시간은 이제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이유는 때문에죠. 비례는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하거나 또는 뭐뭐 할수록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고요. 다 아시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양태라는 말은 누구누구처럼 뭐뭐처럼 이라고 읽거나 누구누구만큼이라고 읽거나 또는 뭐뭐대로 해주는 네가 아는 대로 이런 경우들을 다 양태라고 한자로 말한 거고요. 양보는 비록 뭐뭐 하더라도죠. 양보 얘기는 문법에서 좀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뒤에 문장이 좀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도 보면은 예문에서도 보면은 equally as 또는 similarly as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as가 뭐라고요? 똑같이란 뜻이에요. 네가 공부해야 되는 것만큼 똑같이 열심히는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해석을 안 해도 똑같이는 말이 안 들어가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죠. 근데 여기에 그냥 여기 as 말고 equally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as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놓치면 안 되는 거 attend. 그냥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 출석하다 또는 따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attend에 to가 붙으면은 pay attention to와 똑같아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기울이다. 근데 on을 붙이면 또 다르죠. attend on, wait on은 누구 옆에? on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옆에 붙어서 돌보고 시중 드는 거예요. 요즘 뭐 시중이란 말 잘 안 쓰지만은 이런 것도 다 공부에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1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